이번 시간에는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 중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후변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 엘니뇨 일대와 평상시 일대의 기후의 차이, 그리고 엘니뇨와 반대 현상이라고 불리우는 라니냐 일대의 기후변화의 차이, 이런 현상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니뇨라고 하는 기상현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대 태평양 지역에 무역풍이 불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대지방에 부는 대기대순환에 의한 바람이 무역풍이죠. 그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하게 부는 경우, 자, 그렇게 되면 열대 태평양의 동지역이거나 동태평양, 특히 동태평양 지역의 연안 용승, 그 다음 적도 지역에 나타나는 적도 용승이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용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깊은 곳에서 바닷물이 올라오는 현상인데, 용승이 약해지게 되면 표층 수온의 온도가 높아져요. 용승은 그러니까 찬물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연안 용승이 잘 일어나서 수온이 낮아져야 할 시기인데, 실제로 연안 용승이나 적도 용승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제 동태평양이나 적도 태평양 중앙부, 그러니까 적도 태평양 중앙부의 평균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 자, 이런 현상을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무역풍이 약해진다라고 했는데, 무역풍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람이 아니니까 약해졌다, 강해졌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평상시보다 연안 앞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앞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 또는 수온이 높아지면서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 이런 것들은 관측되는 현상이죠. 이런 관측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평상시랑 데이터가 달라졌으니까 엘니뇨다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것으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그 엘니뇨가 나타나는 현상을 좀 살펴볼 텐데, 평상시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쪽이 페루 연안에서 나타나는 지역이거든요. 평상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열대지방이잖아요. 열대지방에 부는 바람이 무슨 풍? 무역풍.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는 바닷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어느 정도는 이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수면의 경사를 봤더니 이게 해수면의 경사예요. 무역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이게 무역풍이거든요. 해수면의 경사가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러면서 이쪽은 바닷물의 양이 줄었죠. 근데 이렇게 줄어든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가만히 있으면 평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면을 높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던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때가 용승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라오는 현상이에요. 용승이 발생하게 되면 이쪽의 표층수온은 어떻게 될까? 표층수온은 낮아지겠죠. 찬물이 올라왔으니까. 자, 찬물이 수온이 좀 더 낮아지고, 자, 무역풍이 불어서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적도 쪽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을 이쪽으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해수면은 높아지고 따뜻한 물이 모였으니까 이쪽의 수온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서쪽 지역의 수온은 높아지고 동쪽 지역의 수온이 낮아져요. 이때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면 남반구니까 여름이에요. 12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남반구는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따뜻해야 되는데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항상 이렇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쪽이 따뜻한 바닷물이 모이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공기덩어리가 모이니 이쪽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승기류가 발생하게 되면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비가 내리는 현상이 많고요. 그래서 서태평양 쪽은 수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온이 높아지고 강수량이 많아지는, 상대적으로 이쪽은 수온이 낮아지니까 대기 쪽에 여기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안정하게 되겠죠. 차갑고 위에 따뜻하고 안정한 대기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상승 기류보다 오히려 하강 기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강수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비는 별로 내리지 않아요. 강수량은 적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동태평양 쪽은 수온이 낮고 강수량도 얼마 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평상시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원인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건, 원인을 무역풍이 약해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남으로 무역풍이 약해졌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상은 똑같아요. 원인은 무역풍에 의해서 이쪽에 기온이 높아지거나 강수량이 많아지거나, 또는 이쪽에 기온이 높아지고 강수량이 많아져서 무역풍이 약해지거나, 그러니까 그 두 원인 자체가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이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무역풍이 약하고 수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지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교과서에 나온 대로 무역풍이 좀 약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 무역풍이 약화가 되는데, 이 무역풍이 약화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후 현상이 나타나서 무역풍이 약화됐는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무역풍이 약화됐는지, 어쨌든지 간에 무역풍은 약화돼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이 엘니뇨 현상을 설명합니다. 엘니뇨라고 하는 시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무역풍이 약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바닷물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선생님이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잘 불어서 오른쪽에 있는 바닷물이 왼쪽으로 잘 이동을 합니다. 동쪽에 있는 바닷물이 서쪽으로. 그런데 무역풍이 약화된다는 이야기는 바람이 약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태평양에 있는 바닷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이쪽이 동태평양, 서태평양.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굳이 물을 채우러 올라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용승이 약화됩니다. 용승의 약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찬물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평상시보다 이쪽의 수온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앞바다, 그러니까 동쪽 지역, 페루 지역 앞바다인 이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원래는 낮아져야 할 시기야. 크리스마스 시기에.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점점 온도가 낮아져서 잘 잡히던, 예를 들면 난류성 어종들이, 따뜻한 물에 살던 바닷물 고기들이 안 잡혀야 되는데 여전히 풍부하게 잘 잡혀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좋은 현상, 그래서 엘니뇨라고 하는 되게 좋은 말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가물었는데 여기가 수온이 높아지니까, 수온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따뜻한 공기, 그래서 이쪽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강수량도 증가하는 현상, 비도 잘 내리는 거예요. 가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좋은 현상이구나 라고 해서 엘니뇨라고 하는 사내아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의 사내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축복의 의미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반면에 서태평양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평상시보다 따뜻한 바닷물이 이동해 와서 수온을 높여줘야 되는데 바닷물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걸 말해요. 그렇게 되면 대기가 안정하게 되겠죠. 안정한 대기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강수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닷물의 이동이, 무역풍이 약해져서 공기가 이동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던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의 중앙부나 오른쪽 쪽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태평양 쪽에서. 그래서 강수량이 이쪽에 있어요. 예전에는 이쪽은 가물거든요. 비가 내리지 않은 현상. 이게 평상시인데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면 이 동태평양 쪽의 수온이 높아지고 강수량이 많아지고, 서태평양 쪽은 수온이 낮아지고 강수량이 줄어드는, 그래서 평상시랑 달리 이쪽은 가뭄과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만 일어나면 좋은데 지속돼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평상시보다 많아져서 이쪽은 오히려 홍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라고 하는 건 동태평양 쪽에 평균 수온이 높아지고 평균 강수량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자, 또 하나 기압으로만 보자면 평상시는 이쪽은 하강기류니까 고기압에 가까워요. 맑은 날씨. 이쪽은 저기압에 가깝죠. 흐린 날씨. 반면 이쪽은 오른쪽이 비가 내리고 위쪽이 맑아요. 강수량이 적은. 이쪽이 고기압의 형태가 되고 오히려 오른쪽 동태평양 쪽은 저기압의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압하고 수온하고 반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수온은 평년보다 높아진다. 기압은 평년보다 낮아진다. 이런 형태로 기압 변화나 수온 변화를 가지고 평상시랑 달라졌는데 평년보다 수온이 높아지고 평년보다 기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자? 엘니뇨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현상 중에 엘니뇨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동태평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서태평양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이 두 지역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 이쪽에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적도 바로 아래에 있는 남반구예요. 적도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적도 쪽 근처가 되겠죠. 적도 근처에서 고기압 세력이 발달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남쪽, 우리나라의 남쪽은 저기압이 발달하고 우리나라의 북쪽, 시베리아 쪽에서는 고기압이 발달하는데 적도 부근에서 강력한 고기압 세력이 발달하게 되면 저기압이 이렇게 짜부라들면서 위로 밀려오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원래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 서태평양 쪽에서 겨울철 발달한 고기압 세력의 확장으로 인해서 적도 근처에서 고기압이 너무 더 잘 발달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북반구, 여기 이제 남반구 적도를 기준으로 이쪽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발달됐던 저기압의 세력이 위로 북상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얘가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니까 서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적도 지역까지 넘어서 북쪽까지 북상하는 경우들. 그러니 이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실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평상시와 엘니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